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서강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건동호 라인의 두 번째 대학교인 동국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 역시 건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운영하기보다는 4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을 통해서 면접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운영하는 학교인 만큼 매년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전형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 없이 네임밸류에 의존한 무지성 지원 전략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디 석소장의 컨텐츠를 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국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와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컨텐츠, 그리고 2024, 2023학년도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건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는 비교적 얌전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위의 세 전형을 기준으로 주요 변경 사항을 꼽아보자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고교별 추천 인원 계열 구분 폐지,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의 1단계 선발 배수 1배수 감원 정도인데,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관련 사항은 문이과 통합이라는 교육적 트렌드에 맞춰 원하는 모집 단위에 속편하게 지원을 하라는 의도가 아닐까 싶고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관련 사항은 어차피 해당 전형 모집 인원이 워낙 적기도 했고 기존까지 해당 전형으로 모집을 하던 정보통신공학과가 2024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만큼 굳이 3.5배수라는 1단계 선발 배수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발생한 변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해당 변수만으로 각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양상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입학처에서 오피셜로 공지한 주요 변경 사항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 이외에도 자잘한 변화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입결 분석을 시작을 해볼 예정인데, 본격적으로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셔야 하는 점은, 오늘의 컨텐츠가 동국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개한 공식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서 평균과 최저 관련 정보를 대학 어디가 자료에서 50% 70% 컷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국대학교의 경우 특이하게도 두 곳 모두 평균과 최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나아가서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서는 지원자 평균, 1단계 합격자 평균, 최종 합격자 평균 등 좀 더 세밀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서 대학 어디가 자료는 따로 참고하지 않았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2022학년도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짤막짤막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입니다.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에 들어오면서는 고교별 추천 인원 확대 및 교과 평가의 비중 10% 확대라는 변화가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에 들어오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별 추천 인원 계열 구분 폐지라는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원 자격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결 자료를 살펴보시기 이전에 석소장이 확실히 언급해두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해당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 척을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는 점입니다. 위의 사진은 이전 건국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입결 자료 분석 컨텐츠에서도 첨부를 해두었던 사진인데,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해놓은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동국대학교의 경우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받는 4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으로 해당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6등급까지 10점 만점에 9.8점을 부여하는 전과목 기준 6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동국대학교는 지원자들 중에서 4등급 구간까지는 거의 만점 처리를 하는 4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다만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동국대학교는 건국대학교처럼 모든 과목을 교과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과 학기 구분 없이 등급이 높은 과목 10개만 골라서 교과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등급 기준 상위 10개 이수 과목이 1등급에서 4등급 내에 등급 분포를 갖고 있다면, 나머지 이수 과목이 모두 9등급이라 하더라도, 혹은 1학년 때까지 등급 기준 상위 10개 이수 과목에 1등급에서 4등급 내에 등급 분포를 만들어 놓고 2, 3학년 때는 모두 9등급을 찍어 놓아도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교과 점수 환산 방식으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동국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석소장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국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식적으로 예시로 삼은 학생이 국영수가 기준으로는 2.169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만점인 700점에 가까운 699.51점을 받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의 내신이 펌핑되는 만큼 다른 지원자들의 내신도 펌핑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또 서류 30%에 따라서 합불이 결정되는 경향성이 나타나 왔고, 2024학년도에도 여전히 나타나
나타날 것이라는 점도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석 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도 비일반고 학생들을 위해서 동국대학교가 의도를 갖고 설계한 전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건국대학교와는 다르게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5등급 구간부터는 점수 하락폭이 커진다는 점, 실제로 비일반고 1등급에서 4등급 구간 학생들은 대부분 동국대학교를 지망하지 않는다는 점, 가장 최신 자료이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전형이 운영되었던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통해서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90.77%가량이 일반고 학생이란 점 등 현실적인 면모들을 여러모로 고려했을 때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건국대학교와 비일반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동국대학교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열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온 학생이자 동국대학교 합격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동국대학교에 실제로 등록할 확률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공개된 자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추출된 편차 지표들도 다양한데요. 편차의 지표는 지원자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종 합격자 정교과 평균 내신 성적을 뺀 값을, 편차의 지표는 최종 합격자 정교과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종 합격자 정교과 최저 내신 성적을 뺀 값을, 편차삼 지표는 최종 합격자 정교과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종 합격자 상위 10과목 평균 내신 성적을 뺀 값을, 편차사 지표는 최종 합격자 상위 10과목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종 합격자 상위 10과목 최저 내신 성적을 뺀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펴볼 것이 뭐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도 각 편차 지표마다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편차의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지원자 평균 내신 성적에 비해서 최종 합격자 정교과의 평균 내신 성적이 높다는 의미인데, 이는 즉 편차의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상위 10과목 기반 4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과 서류 30%의 영향력을 믿고 배짱 지원한 지원자들이 많은 모집단이라는 점, 반대로 편차의 지표가 작을수록 지원자들 대부분이 우수한 내신 성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류 30%로 합불이 갈렸을 가능성이 높은 모집단이라는 점, 편차의 지표가 작을수록 지원군 대비 엄청난 비교과로 상위 10과목 기반 4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교과 70%의 영향력을 이겨낸 학생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편차삼 지표 자체는 크고 작은과 관계없이 전교과 기준 내신 등급과 상위 10과목 기준 내신 등급에 얼마나 큰 간극이 발생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 편차사 지표는 그렇게 펌핑된 상위 10과목 기준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는 각 모집 단위별 평균 등급과 최저 등급의 차이가 매우 작아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류 30%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는 점 등 정말로 다양하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꼭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와 유사 모집 단위의 편차 지표들을 면밀하게 해석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자 전교과 평균 내신 성적이 2.1x 등급에 가까운 모집 단위일수록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사실상 교과 점수 700점 만점에 699점 이상은 받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모집 단위라는 점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2개월 변화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 자료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 내부 변수는 딱히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경향성을 관찰하기가 매우 용이한데요. 2023학년도나 2022학년도나 편차의 지표와 편차의 지표의 의미는 동일하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동국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과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두 전형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2024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64명에 한정된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고, 사실상 전형 운영 방법은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합쳐서 다루었으니까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세부 모집 단위별 차이는 1단계 선발 배수가 유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석 소장의 경험상 해당 전형을 지망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1단계 선발 배수가 적다고 지원을 안 할 학생들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전형을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 삼아서 1단계 선발 배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료가 많아서 편차 지표들도 다양하게 산출이 되고 있는데요. 편차의 지표는 지원자 평균 내신 성적에서 1단계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을 뺀 값을, 편차의 지표는 지원자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종 합격자 전교과 평균 내신 성적을 뺀 값을, 편차3 지표는 1단계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종 합격자 전교과 평균 내신 성적을 뺀 값을, 편차4 지표는 최종 합격자 전교과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종 합격자 전교과 최저 내신 성적을 뺀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자료와 마찬가지로
식으로 각 편차 지표별로 다양한 경향성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편차의 지표가 큰 모집단일수록 1단계 정도는 통과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과신한 지원자가 많은 모집단이라는 점, 편차삼 지표가 작은 모집단일수록 2단계 면접평가를 잘 준비해서 1단계 서류평가 내 학업 역량의 영향력을 뛰어넘은 학생들이 많은 모집단이라는 점 등 다양합니다. 물론 해당 전형이 순수 정성평가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내신 정보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경향성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지만 살펴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지표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깊이에 따라서 여러 인사이트들을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시간을 들여서 해당 자료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전형의 2개년 2결 비교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형 자체의 변수는 존재하지 않기에 또한 동국대학교의 네임밸류 특성상 정말 가지각색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적당히 경향성 정도만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최종 등록자, 전교과, 최저 내신 등급자들은 대부분 비일반고 학생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도 고려해서 편차지표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쭉 2023학년도 동국대학교 2결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 2024학년도 동국대학교 입시의 유학은 2023학년도와 마찬가지로 면접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지원할 것인지 면접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을 지원할 것인지로 귀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의 자기소개서도 존재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양상에 따른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지만 아시다시피 2024학년도부터는 종합대학교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된 상황인지라 보다 명쾌하게 지원 전형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위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다양한 편차 지표를 토대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한해서는 지원군 특성상 서류 30%의 비중이 큰 모집 단위를, 그리고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에 한해서는 지원군 특성상 2단계 면접평가의 비중이 큰 모집 단위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꼭 시간을 들여서 오늘의 콘텐츠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으며 또 다음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